네, 안녕하세요. 영선중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홍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리에 따른 별빛의 밝기 변화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30조 이번 시간에 거리에 따른 별의 밝기 변화, 오늘은 여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주시차를 배웠죠? 네, 그래서 연주시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한번 그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시차에 관한 내용 좀 먼저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더 쓸 친구들은 지금 빨리 입력을 해보세요. 연주시차에 관한 내용, 뭐 지금 절대 등급, 6개월 간격, 제일 중요한 거! 아니 그거 말고 정말 유명한 숫자 206225 206,265 천문학에서 정말 유명한 숫자입니다. 206,265 AU가 1파섹이 되죠. 네. 그때가 뭡니까? 연주시차가 1초일 때죠. 206,255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오늘의 학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우리 230쪽에도 나오는데 탐구 실험을 깜짝 놀랐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랑은 좀 틀리게 탐구 실험을 하나를 진행을 해야 돼요. 탐구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NBL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롬북하고요. 요거 이렇게 생긴 게 NBL 센서입니다. 빛 센서거든요. 조도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를 활용을 해서 크롬북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얘가 측정하는 빛의 양이 얼만큼이 되는지,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에 따라서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더 멀리 있을 때 얼마만큼 빛의 이제 양이 되는지 측정을 하는 실험이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뭐를?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의 변화의 공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실험 준비물은 앞에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 다 나오죠? 그 전에 우리가 실험했던 NBL 실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무선 연결하시고요. 준비하면서 안 되는 것들은 물어보시고요. 기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별로 준비를 하십시오. 에듀테크 이전 시대에는요, 학교에서 또는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고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주라든지 아니면 화학 분야라든지 물리 분야에서도 이론으로 그치고 아이들이 실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듀테크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 부분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진행한 센서 실험처럼 센서를 활용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실험 수업을 통한 지식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 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과학에서는 정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개의 오차만 좀 생기더라도 그 실험 결과가 아예 달라지는 과목이다 보니까 실험을 할 때 정밀해야 하는데, 이제 NBL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기술과 실험 같은 것을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이 봤을 때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다는 게 그 NBL의 장점인 것 같고, 그래피컬 애널라이즈라는 이제 앱을 사용을 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조도 센서가 밝기 측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자세하게 그리기 어렵다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앱을 통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 얻었죠? 네. 그래프 결론 그거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캔바 개인 보고서에 올리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항도 같이 작성을 하세요. 저희는 이번 실험 결과를 캔바에서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NBL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래프를 그대로 바로 삽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선생님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캔바가 그런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캔바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똑같은 실험을 해도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점에서는 오차값이 있었구나, 이런 점에서는 내가 잘했구나 라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값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일 학생이 자기네 모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요 그래프를 얻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10cm씩 멀어질수록 이제 밝기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별과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밝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김민찬하고 김도원, 정태현 모듬이 실험한 결과값이거든요. 여러분 대략 보면 여기가 지금 20cm죠. 20cm하고 40cm, 20cm 두 배죠, 두 배. 두 배가 될 때 여기 대략 조도 룩스 값인데 약 한 1200 정도 돼요. 1200 룩스고 여기가 지금 한 3300 정도 찍히죠. 3300하고 1200인데 여기 두 배면 1200에 두 배 2400 나와야 되죠. 대략 봤을 때요. 근데 2400이 아니라 지금 3000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요 값하고가 서로 두 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반비례한다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빛이 반비례 이상으로 줄어든다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험 상당히 잘 됐어요. 이 정도면 밑에 빨리 보고서 작성하십시오. 캔바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캔바의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기능 중에 프레젠테이션 기능하고 보고서 기능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을 하면 보고서를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캔바를 활용을 하면 그 실험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바로바로 교사한테 제출이 가능하고 교사가 그 제출된 보고서를 보고 코멘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줘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캔바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할까요? 팀으로 할까요? 개인이요. 개인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합해야 됩니다. 18세기에 위치해 있는 1등급 별이 100파세까지 멀어진다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네, 이제 퀴즈앤이란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맞추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틀리게 된다면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퀴즈앤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나 아니면 확인학습을 할 때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전이나 팀으로서 모든 별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멘티미터로 넘어와서 자기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빛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이해하였고 설명할 수 있다. maybe가 많으면 안 되고 I can do it이 많아야 되죠. 계산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응답을 해줬어요. 여기 다섯 친구는 별도로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공부는 계속 해야죠. 앞으로의 과학 수업은 더 발전되는 에듀테크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만 매달리는 수업이었다고 하면 각종 이제 에듀테크 활용을 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접목된 수업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거리지수 이용하는 거, 상대 등급과 절대 등급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보다 멀리 있느냐 아니면 가까이 있느냐 또는 10파섹에 위치해 있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리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현재 한 40%에서 50% 정도 수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100%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서책형과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앞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